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고 하는 카피는 삼성을 대변하는 최고의 카피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질이 있고 할 수 있는 민족인데 하지 못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과학 제국주의, 경제 제국주의, 기술 제국주의를 추구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큰 주제이긴 한데 좀 옮겨가서요. 이제 AI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큰 변화예요. 큰 변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때에 비견할 그렇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큰 변화이고 이런 변화에서 적응을 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하는 회사의 그런 명암은 너무나도 뚜렷해진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제는 이 무게감은 주식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근데 이게 너무 걱정된단 말이죠.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시는 게 노키아처럼 될까봐. 노키아처럼 될까 봐요. 네. 제가 노키아처럼 될 수 있다라고 10년 안에 삼성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고 하는 이 카피는 삼성의 철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 공약에 쓸 수 있는 카피면 최고의 카피예요. 뭐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도 있었고 잘났다고 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다릅니다. 이 카피가 저는 삼성을 대변하는 최고의 카피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야 미국 갔다 오니까 전부 AI야. 그러니까 빨리 AI 투자해. 그 다음날 임원 한 사람이 8조 원인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돈 냄새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AI라고 하는 개념을 재벌 회장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니까 야 AI 지금 미국에서 난리야 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에론 머스크처럼 10년 20년 전에 지금은요 이게 트랜지스터 진공관이요 이만큼 큰데요 이런 진공관을 저는요 이렇게 얇은 판 위에 웨이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1x3 인치로 잘라가 두께는 뭐 몇 나노로 해서 거기다가 트랜지스터 한 500개 1000개를 넣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후자죠. 당연히. 네. 답은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SK나 현대하이닉스 있었을 때 현대하이닉스가 이걸 매각했다는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AI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현대하이닉스가 AI를 몰랐다는 말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자동차에 들어갈 수많은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발생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있었다는 개념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미래를 보는 통찰이 없다라는 점은 이제 비판을 받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비판 정도가 아니죠. 네. 아니 이효석 대표가 지금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이 네, 네. 과장 차장분들 만나세요. 대표분들 만나세요. 대표분들. 네. 그러면 빌 게이츠와 아하. 에론 머스크가 만나는 사람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의 저 무슨 부의 부장 내지 이사를 만날까요? 그 사람들 직접 만날까요? 직접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 자동차 시대 그리고 AI라고 하는 시대 지금 5G인데 6G로 가야 될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했겠죠. 네. 근데 얘들은 뭐 했대요 그동안에? 뭐라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뭘 했나요? 뭐라도 그러니까 하려고는 뭐 생각은 액션을 못 취해서 그렇지. 뭐는 생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은 하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게 생각이 나가 안 되겠다. 네, 네. 바이오 그러니까, 하나 해야 되겠다. 삼성 바이오를 네. 했나요?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걱정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꼴등만 안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도 조금 반발자리라도 앞서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주도하는 그런 질서라는 거는 인정. 그러나 우리가 못한 것도 인정. 그러나 이제 더 못하는 애들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뭐 BMW나 폭스바겐보다는 그래도 전기차는 잘 만든다. 이런 정도 느낌.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입장이 돼서 좀 재밌는 상황이긴 했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세계 최초. 뭐 3세기경에 금속 활자 만들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말고 근대에 와서 뭐 근대에 고대와 와서. 근대 사이에 네. 중세는 지났으니까 근대라고 해야 되겠네. 뭐 역사를 미리 내려가 버리면 요즘 역사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네네. 한번 우리 이효석 대표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최근에 국내에서 예, 소프트웨어. 거북선 그러면 세계 최초로 철갑선입니다. 아, 그쵸. 네네.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한글 창제했습니다. 네네네. 1446년에 만들었어요. 네네네. 3년 연구 끝에. 소프트웨어죠. 예.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우수한 민족. 제가 밖에서 20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네. 정말 대한민국 민족 우수합니다. 두뇌 좋습니다. 네. 저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바로 공격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네네. 왜 이게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왜 안 될까요? 교육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뭐 한 15년에서 20년 차이가 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나이를 안 여쭤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효석 대표와 그 밑에 세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로서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에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경제 제국주의, 기술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게임 하시다 보면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시다 보면 그쵸. 나라 만드는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과 기술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자질이 있고 할 수 있는 민족인데 하지 못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과학 제국주의, 경제 제국주의, 기술 제국주의를 추구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못해요 이제. 뭐 아시지만 6G와 AI 시대의 그 흐름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못 따라가요. 젊은 분들은 지금 빠르잖아요. 손 동작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에서 뭔가 제국주의적인 기술과 과학과 교육과 자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민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꼴등만 하지 않으면 돼. 이거는 너무 답답한 말씀이에요.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기업을 만든다는 건 저도 이제 올해 회사를 만들었지만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희 생각에 그럼요. 동의하는 그럼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기술도 있고 뭐 다 좋은데요. 부족한 게 자본입니다. 돈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어디서 돈이 나요? 그럼 사실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 오늘 이제 금투세와 관련돼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잘 돼서 잘 될 수 있는 꿈이 저기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 저 주식시장이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좋아. 이래야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는 양방 쌍방간에 책임이 있어요. 근데 됩니다.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정부가 더 책임이 있어요. 정부가 책임이다. 네. 1960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였어요. 69불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36,000달러예요.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의 그 성장 추동력 이거는 근면과 부지런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동이에요. 자본은 네. 없었어요. 지금도 자본이 충족하지 맞아요. 않아요. 삼성물산, 삼성건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 쿠알라룸푸르에 쌍둥이 빌딩을 짓고 두바이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없어서 빌려와요. 그 돈을 일본 자금을 땡겨와서 빌려서 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나라가 왜 돈이 없냐라고 하소연하면 일이 안 되니까 자 그래도 우리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돈이 있어서 현대제철을 만들고 현대조선을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나요?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500원짜리 지갑 가지고 가가지고 종이돈 가져와서 종이돈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철갑선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배 만들 수 있어 20만 톤 세계 수주해줘 받아왔잖아요. 도쿠도 없어요. 도쿠 만들면서 배를 만들었다고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있었어요. 리더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젊은이들이건 기술을 가지고 있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국가의 생명력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60년대부터 성장할 때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무한정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성공을 해도 이건희 회장님 말씀 있잖아요. 천재 한 명이 30만 명 먹이 살린다고. 한 명이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스타트업과 벤처업이 출발을 하면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댔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챗GPT 만드는데 저 기술이 좀 들어와야 돼. 저하고 M&A 하자. 그럼 주식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잖아요. 인수합병되면서 폭등. 거기서 받은 주식으로 또 뭐예요? 돈 받은 걸로 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실리콘밸리예요. 그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시작이 미 국방부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과 기술의 체계는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국가의 힘은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가장 겉에선 상징적으로 나오지만 뒤에 숨어 있는 힘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합쳐지면서 스마트 파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1990년대의 이론이었어요.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도 있다고 봐요. 개선될 수 있다. 저는 철저하게 있다고 믿어요. 정부가 앞으로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역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역할, 물론 10분에게 돈을 이렇게 대드리면 9분은 아마 뭐 관습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어쩔 수 그렇잖아요. 없어요. 어쩔 네. 수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가 아니죠. 현 정부에서 R&D 개발비를 대폭 깎고 무용학과 선생님에게 169억의 프로젝트 피를 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은 들죠. 사실 저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아, 포항에 있는 공대를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학생들이 뭐 꿈을 펼칠 수 있어요. 꿈이 커야 되는데 꿈이 없지 않냐? 그러면 욕 들어오면서 꿈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돈이 없어요. 두 가지가 더 동시에 만족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게 그랬던 거예요. 아하. 2005년부터 그때부터 뭘 이야기했었는데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십시오. 거기다가 공장을 지으십시오. 네. 공장 짓고 태극기 꽂고 성적이 꽂으면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 되고 그 안에서 포항공대처럼 학교 세우고 밸리를 만들면 대한민국 밸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존슨 황이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빛을 발휘한 게 최근 3, 4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우연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스탠포드 대 애들이 대학원생들이 자꾸 그래픽 카드를 사 모으는 거예요. 얘들 이거 어디다 쓰는가 했더만도 막 비트코인 끌고 모으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픽 카드냐? 그래픽 카드여야지만 돼요. 왜? 이게 내 신경의 그 뉴런에서 신경 체계에 전달되는 방향성이나 조합, 융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픽 카드잖아요. 네,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모르고 우리는 GPU, NPU, TP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말로만 젊은 분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포항공대를 다니든 인하공대를 다니든 그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 꿈과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거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자산시장이고 거기에 정당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 근데 네. 이놈의 주식시장이 맨날 작전 세력의 노름판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그 곽순용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몰랐는데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근데 대한민국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끝으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그런 각자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한 그 체계가 불확실한 전환기적 사고를 지나고 있다. 저같이 기성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을 7천조라고 하는 그 국가 부채를 지금 뒤에다 다 떠넘기면서 나는 나 몰라라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전환기적 시대거든요. 국가는 성장해야 되고 실패하면은 안 되는 게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런 많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젊은 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이 돼야 될 역할과 소명과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채찍도 보내주셔서 큰 꿈을 이루는데 작은 미랄이 되게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통찰이라고 했는데 통찰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간략하게 주절주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